잘 못 지냈어? 왜? 왜 잘 못 지냈어? 어? 시험 준비하느라 바빴어? 공부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지금 바로 볼 거 아니고요. 오늘 할 내용까지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업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재 84페이지 먼저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키워드 얘기해봐. 무슨 권, 기권, 생물권, 수권. 그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 아니요. 그 저희 언급하긴 했었죠. 또 뭐라고? 운동? 뭐 운동이라고 했어? 그쵸? 지난 시간 운동에 대해서 했고요. 또 중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중력이라는 건 힘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힘이 어떤 건지도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크게 힘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운동의 종류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 운동의 종류 내가 총 몇 가지로 나눴었죠?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눴었죠. 첫 번째,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요 정지 상태에 대한 내용도 한번 다뤘었죠. 그렇죠? 정지라는 말은 어떤 물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긴 가만히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이 물체는 질량이 있으면 무슨 힘을 받아? 중력의 힘을 받죠? 중력의 힘을 받고 이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면 이 물체에게 책상 위에서 떠받드는 힘이 사실은 같아서 이 물체는 정지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물체에게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한번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다고 생각해볼게요. 이 물체가 정지하려면 바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야 되죠.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같게 작용할 때 이 물체는 정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지 상태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운동 상태 어떻게 불렀어요? 등속, 그렇죠.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등속이라는 내용이 무슨 얘기야? 그치? 뭐가 같다는 거야? 속도, 속력이 같다라는 거죠? 어떤 물체가 속도가 같은 채로 예를 들어 이 물체가 지금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 물체의 1초 뒤 속도는 얼마인 거야? 그렇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면 이 물체는 1초 뒤에 같은 속력 값을 갖습니다.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1초 뒤는 똑같이 속도가 얼마야? 똑같이, 그렇죠. 계속 2m/s의 속력으로 쭉 운동하는 걸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불렀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 세 번째 운동 상태는 어떻게 불렀어요? 우리가 다뤘던 세 개 중에, 그치? 맨 마지막 세 번째 운동 상태는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불렀다고 했고요. 요번에는 요 앞에 있는 등 가속도 뭐가 같다는 거야? 가속도가 같다는 거죠. 가속도가 같은데 가속도가 뭐냐? 요 앞에 있는 가짜가 무슨 뜻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치, 변한다는 걸 나타낸다고 그랬죠.
따라서 증가하는 것도 변하는 거고요. 감소하는 것도 변하는 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상태를 모두 증가속도 직선 운동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죠? 어떤 물체가 처음 상태 2m/s의 속력값을 가졌다라면 가속도, 즉 변화하는 속력 변화량, 변화하는 속력값이 예를 들어 플러스 2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1초 뒤 속도는 얼마인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즉 가속도 값이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1초 뒤 속도는 얼마? 그렇지, 여기다가 2를 더해준 값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쵸? 그 다음 이 물체의 2초 뒤 속도는요, 그러면? 그렇죠. 이 값에다가 똑같이 2를 더해서 6m/s로 나타내주면 되고, 이 친구는 부항하고 쭉 앞으로 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반대 상황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가 이번에는 4m/s의 속력값을 처음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가속도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래요. 2씩 감소하는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 물체는 1초 뒤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2. 그렇죠. 4에서 2 뺀 2m/s로 얘는 1초 뒤에 속력값이 변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또 1초 뒤에는 이 물체 어떻게 돼 있어요? 멈춰요. 그렇죠.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요것과 요것 모두 증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세 개의 운동 상태 중에 힘을 받는 친구는 누구뿐이라고 했어? 그렇죠. 우리가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힘이라는 건 결국 뭘 변화시키는 거야? 속력,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변화하는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지금 속력이 변하는 거 뭐밖에 없어? 증가속도 직선 운동밖에 없죠? 속력이 변하는 것, 얘밖에 지금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은요, 힘을 받긴 받는데요. 가속도가 심지어 어떻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가속도가 같다는 건 힘도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힘도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물체 같은 경우 속력이 증가하죠? 그렇죠?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건 얘의 운동 방향과 동일하게 힘이 작용하였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얘는 점점 가다가 정지를 하게 되죠? 그렇죠? 속력이 깎여 나갔다는 건 얘의 운동 방향에서 어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였다라는 걸 뜻하죠? 이런 식으로 힘이 일정할 때 증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힘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요, 지금 힘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그 힘의 값이 심지어 얼마야? 0인 상황을 가리켜요. 정지에 있어도 힘이 0이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해도 사실은 0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힘은 뭐라고 했어? 물체에 그치, 작용하는 알짜배기의 힘, 알짜 힘이라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개는 알짜 힘이 0인 경우고요. 이렇게는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어. 어떤 거였어? 그렇지.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요 힘에 대한 걸 정리한 사람 뉴턴 운동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크게 몇 가지를 봤어요? 그렇지. 2법칙과 3법칙 이렇게 두 가지만 봤었습니다. 1법칙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2법칙의 명칭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힘의 법칙 아니에요. 가속도 법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에 초점을 맞춘 거야? 요 가속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는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5N 그 다음에 왼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의 질량을 알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라는 게 가속도 법칙이었어? 뭐라는 거야? 자, 질량이 알고요. 이 물체의 힘을 알고
질량을 알면 뭘 알 수 있다고? 가속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게 가속도 법칙이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가속도 값을 구할 때, 즉 F는 MA에서 F 값을 구할 때, 이 F 값은 15N인가요? 아니면 5N인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올려질 요 힘의 값은 뭘 나타내는 거였어? 그렇죠.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배기의 힘을 나타내는 거였죠. 지금 힘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오른쪽 방향으로 10N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10N을 올려줘야 되고요. 이 물체의 질량 2kg를 나눠줄 때 드디어 가속도값 5m/s 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었네요. 이 5m/s 제곱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1초마다 5m/s씩 증가 혹은 감소한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가속도라는 건 1초마다 변하는 속도 변화량을 뜻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게 가속도 법칙의 핵심이었어요. 자, 뉴턴 제3법칙은 명칭이 뭐였어요? 그렇죠. 어떤 물체에 작용이라는 힘이 있으면 그 물체에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이라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때의 힘은 완벽하게 어떻다? 힘의 크기는 완벽하게 어떻다? 그렇지. 같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물체 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밀어요. 그러면 B라는 친구에게 이렇게 밀리는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B라는 친구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A라는 친구를 이렇게 밉니다. 이때 작용하는 얘네들의 힘은 전부 어떻다? 같다 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핵심이었고요. 그런데 얘네들의 힘은 같을지언정 질량이 달라지면 뭐는 변할 수 있어? 그쵸, 가속도는 달라질 수 있죠. 질량이 예를 들어 얘가 더 커요. 그러면 가속도는 이렇게 별로 안 큰 것이고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속도는 훨씬 큰 거죠. 같은 힘을 가질지라도 질량이 달라지면 가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었습니다. 됐어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이라는 건 뭐야? 중력이라는 건 아래로 누가? 그치, 지구가 물체를 연직 아래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따라서 어떤 지구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물체가 이 지구에게서 끌어당기는 힘을 받아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중력이겠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배웠으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다면 당연히 물체도 지구를 어때요? 잡아당기죠. 이렇게가 결국 힘이 어떻다는 거야? 힘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이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 이게 사실은 중력인 거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질량이 달라지면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구 질량 굉장히 크죠? 이 물체의 질량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 가속도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지구의 가속도는 작아지고요. 이 물체의 가속도는요? 훨씬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와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같을지언정 이 질량값이 달라짐으로 지구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시피 하고요. 물체만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중력이었죠. 기억나죠? 기억나죠? 이 중력을 우리가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나요? 완전히 풀로 기억하는 사람 있니? 어? 그치, G. 요건 그냥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G. 그리고 네? R 제곱분의 그렇죠. 분모에는 R 제곱이 들어가죠. 요 거리에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요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요? 지구의 질량과 그 다음에 요 물체의 질량 값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요게 사실은 중력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요 지구 질량 변하지 않죠? 요 지구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는 사실은
요 안에서 깨작깨작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그 지구 반지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일정하다는 거였어? g라는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중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 F는 질량 m 그리고 중력과 속도 g 이렇게 곱해서 나타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그쵸? 그때 요 m 값은 결국 뭐예요? 질량이죠? 중력과 속도는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럼 중력이라는 건 질량이 어떻다는 거야?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력도 어때요? 커지죠? 중력은 질량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는 힘이 지금 같아요. 서로에게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거리에 놓여있고 질량이 훨씬 작은 친구가 있다라면 이 친구는 중력이 그쪽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얘랑 얘의 질량만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얘가 훨씬 더 작아요. 얘랑 얘의 질량 값을 보고 비교했을 때에는 누구의 중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얘랑 얘 중에 질량이 훨씬 큰 이 친구가 당연히 중력이 큽니다. 이해됐어요? 요렇게는 요렇게는 따로 봐야 돼. 요렇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힘의 값이 같아요. 그런데 질량이 다른 이 두 친구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당연히 질량이 작을수록 힘도 작죠? 그쵸? 그러니까 중력은 얘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이해됐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성우이가 얘기했던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죠. 그쵸? 가장 먼저 직권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직권은 아래로 즉 핵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원소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어? 응? 어떤 원소들? 밀도가 훨씬 큰 원소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쵸? 밀도라는 건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하기 때문에 이 단위 부피당 질량이 훨씬 큰 철, 니켈 이 친구들이 아래로 모여서 핵을 이뤘어요. 그쵸? 얘들보다 훨씬 질량이 작은 친구들은 위로 떠올랐죠?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에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지구 대기권을 주로 구성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어? 질소, 산소 이런 친구들이었죠? 질소와 산소 이런 친구들은 수소와 헬륨 이 친구들보다 질량이 어때요? 훨씬 더 크죠? 요거 원자번호 7번, 8번, 1번, 2번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지구 대기권을 형성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건 요 수소와 헬륨 역시 지구 대기 중의 성분입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지구가 얘네들도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밀려난 것 뿐이야. 자, 그 다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요. 이 구름이 되어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죠? 비는 어디로 내려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내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에 있는 바다라든지 이런 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에 의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 한번 얘기합시다. 나 그림 못 그리니까 그림은 안 그릴게요. 자, 식물은요, 그 지구 안쪽으로 뭘 내려서 생활해? 뿌리를 내려서 생활하죠.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 평형을 잡기 위해서 뿌리를 내려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빗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돌멩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 돌멩이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적용하는 걸 감지해서 평형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린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린의 경우 가장 혈압이 어떻다고 그랬어? 왜 높아요? 목이 길고요. 덩치도 엄청 크죠. 그러니까 중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머리 끝까지 피를 올려주려면 당연히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경우 이 위로까지 피를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정맥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를 한쪽으로만 올려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겁니다. 됐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다양한 예시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숙제형과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물 한번 해보세요.
일단 먼저 얘기해 줄게요. 그 해설은 문제가 없었는데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게 좀 있어서 그거 먼저 고쳐줄게요. 25번 한번 보세요. 25번은요 해설은 문제가 없어요. 정답지에 있는 그 답만 좀 문제가 있었을 뿐이에요. 25번은 5번입니다. 5번. 정답 5번이에요. 그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예요. 해설은 문제가 없는데 번호가 잘못 되어 있어요. 26번은 3번이에요. 있어? 어디? 할머니? 오늘 먹죠? 이 바뀌네? 아, 하지 않았어? 실점 안 했고? 자, 1번부터 26번 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번호 한번 불러보세요. 질문 있나요? 없을 리가 없는데. 13번? 또 19번? 네. 또 13번, 19번. 또 없어? 너네 18번은 했니? 18번? 13, 18, 19 됐어요? 자, 13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지구 표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 요거 뭐 때문인 거야? 원인은 일단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중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억.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보다 커서 물체가 떨어진다.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 완벽하게 무슨 관계예요? 작용반작용 관계잖아. 요거 작용반작용은 A가 B를 밀 때, B가 A를 밀 때, 즉 주어와 목적어를 완벽히 바꾸면 이거 작용반작용 관계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누가 더 크다? 말이 안 돼요. 둘 다 같은 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다음 니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왜요? 지구랑 달이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 즉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전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다음 니은 맞고요. 디귿 이 원인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의 9.8m/s 제곱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 이 원인이라는 건 중력에 해당하고요. 중력이라는 건 질량의 G. 얘는 정확하게 얼마야? 9.8m/s 제곱이죠? 얘랑 얘를 곱해서 나온 값, 즉 얘를 뜻하는 거니까 당연히 맞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됐어요? 당연아. 자, 18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8번은요. 18번에 기억. 기억이지? 18번에 기억. 물체의 무게는, 즉 중력은, 무게는 중력의 크기라고 했었죠? 중력은 적도 근처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커진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완벽하게 구형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위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고요. 이렇게 놓여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 같아요. 그럼 이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즉 중력은 어디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작용하고요. 지구 중심 방향 이쪽으로 작용하죠. 이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 중력이라는 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구의 크기, 지구 질량,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R이라는 건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 물체까지 떨어진 거리에 해당하는 거죠. 완벽하게 구형이라면 이 거리가 어때? 같겠네요. 그 다음 질량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력값도 어떤 거야? 같겠죠. 따라서
이렇게 완벽하게 구형이었다면, 지구가 완벽하게 구형이었다면 요 중력과 요 중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지구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런 식으로 살짝 찌그러져 있습니다.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 되겠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적도지방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같은 질량을 올려놓은다 한들 여기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는 작아지죠? 그쵸? 따라서 얘랑 얘 중에 중력이 훨씬 더 큰 친구는 누구야? 요 아래 값이 훨씬 작은 얘가 중력이 훨씬 큰 거겠죠? 따라서 주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중력의 값이 커집니다. 이건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둬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 했을 테고 질량이 2배가 되면 당연히 요 질량값이 2배가 되면 중력의 값도 2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디귿은 완벽하게 작용반작용이라서 같은 값을 가집니다. 18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됐어요. 자, 그 다음 19번 그림 가와 같이 지표면 위에 인공위성이 놓여있다. 상현아 정신 차려. 놓여있다. 그림 나는 가의 인공위성이 지표면보다 높은 고도에 올라 지구 주위를 회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가와 나로부터 중력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맞아요. 그쵸? 중력, 전기력, 자기력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 맞죠? 그다음 니은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모두 지구 중심을 향한다. 맞아요? 그쵸? 중력이라는 건 요 지구 때문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인공위성의 무게는 즉 중력은 누가 더 크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지금 가의 경우는 어디에서 측정을 한 거냐면 이 지표면 위에다가 놓고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요 위에 있는 인공위성이 이렇게 쭉 도는 이런 구조를 가지잖아.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친구의 거리가 이 친구의 거리보다 어때요? 훨씬 짧죠? 짧다는 건 요 아래 값이 어떻다는 걸 뜻해? 작아진다는 걸 뜻하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는 어때요? 커지죠? 그쵸?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지표면에 있는 가라는 친구가 중력값이 훨씬 더 큰 겁니다. 더 멀리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중력의 힘이 작아져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네요. 됐어? 혹시 또 다른 질문? 26번에 디귿 한번 봐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대기조성이 지금 26번은 무중력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디귿 같은 경우 대기조성이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성분을 바뀐다. 이거 중력이 없을 때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죠. 중력이라는 건 사실 이 친구들까지도 전부 가지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 구성 성분을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무중력 상태이면 얘네들도 다 날아가 버리겠죠. 됐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 없으면 오늘 할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무공비 84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우리 오늘 할 내용까지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요 84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는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쵸? 했었잖아. 왜 이래?
뭐를 쓸 때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어떤 물체를 그냥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그쵸?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무슨 힘에 의해? 그렇지. 지구 중력에 의해 얘가 잡아당겨지는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실험 한마디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체를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하나는 질량이 m인, 그리고 하나는 얘보다 질량이 2배인 이런 친구들을 같은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봅시다. 누가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동시에 떨어지는. 진짜로? 진짜로? 맞아요. 사실은 동시에 떨어지죠?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었어요. 왜 동시에 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아! 정신 차려. 자, 먼저 이 친구들은 여기가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무슨 힘을 받고 있죠? 중력의 힘을 받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중력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중력의 크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는 질량이 m이고요. 지구 중력과 속도는 g죠? 그럼 중력값은 어떻게 계산돼? 이 질량의 g를 곱합값으로 계산됩니다. 얘는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얘는요? 얘의 중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의 중력, 얘의 질량 EM에다가 중력과 속도 변해요? 지구 위에 있으면 안 변하죠? 따라서 EMG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이 친구가 받는 힘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됐죠? 두 개의 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누가 더 커요? 힘의 크기만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당연히 이 친구의 힘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왜 동시에 떨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친구의 질량과 이 친구의 힘의 크기를 알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뭘 계산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 친구의 힘의 크기를 알아요. 이 친구의 질량도 알고요. 그러면 이 친구의 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거 봐. 이 친구의 힘의 크기 알고요. 이 친구의 질량 알아요.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가속도 구할 수 있죠? 자, 이 친구의 가속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친구의 가속도는요, 얘가 받는 힘의 크기 얼마? mg를 얘가 가진 질량 얼마? m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죠? 얼마로 계산돼요? g로 계산됩니다. 똑같이 이 친구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의 가속도는요, 얘가 받는 힘의 크기 얼마? EMG를 얘가 가진 질량 얼마로? 이 m으로 나눠줄 때 이 친구의 가속도 구할 수 있죠? 가속도 정확하게 얼마예요? g입니다. 어때요? 가속도가 같죠? 가속도가 같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가속도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속도라는 건 사실 전체 시간으로 얘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눠준 값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초당 얼마의 속도 변화량을 갖는지를 나타낸다라는 게 가속도였죠. 1초당 얘네들은 요만큼씩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가속도가 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1초당 변화하는 속도 변화량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의 1초 뒤 속도 한번 볼게요. 이 친구 m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 2m이었어요. 중력 가속도는 약 10m/s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9.8이나 10이나 비슷하죠? 그쵸? 자, 이 친구의 1초 뒤 속도, 만약 여기가 지금 정지해 있는 상태라면, 속도가 0이었다라면 이 친구의 1초 뒤 속도는 얼마예요? 그쵸? 가속도가 지금 10m/s 제곱이라며. 그러니까 당연히 1초 뒤 이 친구의 속도는 10m/s일 겁니다. 이 친구는요, 가속도가 같았죠? 그 얘기는 얘는 1초 뒤 속도가 얼마? 똑같이 10m/s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도 변화량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위치도 어때요? 같이 내려온 거예요. 됐어? 그 다음 2초 뒤 상황 볼게요. 여기가 0초였고요. 여기가 1초였어요. 이번에는 이 친구들이 10m/s의 속력으로 1초 동안 또 내려갔대요. 그럼 이 친구들의 2초 뒤 속력은 얼마예요? 그쵸? 여기 10에다가 다시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변화하는 값이 같다는 거였잖아. 20m/s로 운동하겠네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2초 뒤 속도가 얼마야? 똑같이 20m/s가 되겠죠. 이 친구들은 2초가 될 때까지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지면에 3초에 도달한다고 해볼게요. 이 친구들은 3초 뒤 각각의 속도값을 얼마로 가지면서 내려와요? 이번에도 1초 뒤에요. 여기다가 다시 10을 더해준 값으로 표현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지면에 도달할 때 똑같이 30m/s의 속력으로 쿵 바로 떨어질 겁니다. 결국 어때요? 동시에 도달하겠죠? 이해됐어? 자, 이 친구들의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을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시간에 따라 즉 1초마다 10씩 변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요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우리 세 가지 운동 상태 중에 그렇지, 등가 속도 직선 운동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초마다 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쵸?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시간에 따른 위치는 어때요? 1초마다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런데 가는 거리는 점점 어때? 우리 생각을 해봐. 아파트 4층에서 어떤 물체 떨어뜨리는 거랑 아파트 16층에서 떨어뜨리는 거랑 어때요? 어? 그 위치 변화가 어때요? 있어요. 쭉 내려갈수록 훨씬 더 멀리 나가죠? 그쵸? 따라서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당연히 점점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요거랑 요거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그래프에서 한번 봤습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은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야?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등가속도, 가속도 값이 얼마로? 10m/s 제곱으로 일정한데.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요게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88페이지에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88페이지에 10번 그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얘네들은 위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초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유낙하 운동,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겠죠? 자, 기억, 공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맞아요? 그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공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요 공에 적용하는 힘이라는 건 다시 말해 뭐야? 공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죠? 중력의 크기는 어때요? 얘네들이 운동하면서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하면서 내려왔잖아. 네, 그래서 힘의 크기 일정합니다. 맞죠? 이거 맞아요. 그다음 디귿, 공의 속력은 1초에 9.8m/s씩 증가한다. 맞아요? 1초에 9.8m/제곱, 즉 같은 가속도를 가지면서 증가하는 운동 1초에 10씩 증가하는 운동이었죠? 마찬가지로 9.8씩 증가하는 운동, 이 자유낙하 운동일 겁니다. 디귿도 맞아요. 이 가속도가 10이라는 말 없으면 대부분 9.8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위치는 이렇게 쭉 급격하게 증가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냥 나타낸 것 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85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요번에는 아까는 두 물체를 그냥 아래로 떨어뜨리기만 했었죠? 그쵸? 요번에는 하나는 그냥 떨어뜨리고 하나는 옆으로 던져서 떨어뜨리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즉, 얘네들이 지금 받는 힘은 둘 다 만약 질량이 m으로 같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받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값의 크기를 갖죠? 그쵸? 얘네들은 지금 중력이 같습니다. 이대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어때요? 동시에 떨어지겠죠? 그쵸?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떨어뜨리고 이 친구는 내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속력을 준 채로 던져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누가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더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른쪽. 이 친구? 먼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가속도 구하는 건 안 할게요. 받는 힘의 크기 mg죠?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 얼마? g죠? g값의 가속도를 가지고 1초마다 계속 증가할 겁니다. 자, 얘네들의 1초 뒤 속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친구의 1초 뒤 속도는 얼마예요? 아랫방향으로 얼마의 속도를 가져요? 가속도가 g잖아. 이거 10이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얘네들은 1초 뒤 속도 얼마? 얘는 그쵸? 10m/s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친구는 이미 던져질 때부터 이쪽 방향으로 살짝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쵸? 얘는 1초 뒤 위치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이렇게 던져졌으니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아. 그래서 어디? 여기 위에 놓이게 되겠죠? 그쵸? 여기 위에 놓여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요 이미 애초에 던질 때 속력만 일정하게 가질 뿐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돼요? 내가 던질 때 얘한테 속력을 준 것 뿐이야. 그치? 계속 힘이 작용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증가했겠지. 근데 이미 내 손을 떠났어. 그 얘기 무슨 뜻이야?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안 받고 있다는 거야?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초 뒤 오른쪽 방향으로는 속력값이 같습니다. 이해돼요? 근데 중요한 건 힘의 크기는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1초 뒤 아랫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인 거야? 응? 그렇지. 10m/s의 속력을 가지면서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겠죠. 됐어? 그럼 2초 뒤 상황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쉽죠? 얘는 2초 뒤에 속력값이 얼마예요? 20m/s일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1초 동안 또 오른쪽으로 한번
번 이동했죠. 한 발 더 이동했죠. 오른쪽으로 한 발 더 이동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계속 중력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른쪽 방향으로는 속력이 얼마? 2m/s.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똑같이 20m/s의 속력을 가지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어떨까? 어떻게 떨어질까? 동시에 떨어지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한 칸 더 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래로 30, 그리고 얘도 아래로 30. 오른쪽으로는 2m/s 똑같이.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얘네 두 개를 지금 같은 엘리베이터에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가속도 값을 갖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만 살짝 민 것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1층, 2층, 3층까지의 높이가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오른쪽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밀어줬기 때문에 1초 뒤 위치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갔어? 오른쪽으로. 얘네들은 1초 뒤 얼마만큼 갔어요? 속력값이 2m/s라는 게 무슨 뜻이야? 1초마다 몇 미터를 이동한다는 거야? 2m를 이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1초 뒤 얼마만큼 이동을 했어? 2m만큼 이동을 해서 요 위치에 갔겠죠. 마찬가지로 2초 뒤 이 친구는 얼마큼 갔어? 그렇지. 2m 더해져서 4m를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질 때까지 몇 미터를 간 거예요? 총 6m를 가서 쿵 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둘 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됐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친구들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친구들의 속도. 또 수직이라기보단 우리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 많이 표현했으니까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친구들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수평이라는 건 뭐예요? 요걸 뜻하죠. 수평. 이쪽 방향을 뜻하죠. 이 친구의 경우 지금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변해요? 안 변하죠. 같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그렇지. 속도가 일정하게. 우리 이걸 어떤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아랫 방향, 요 연직 방향으로는 어떨까요?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 중력 가속도 값을 일정하게 갖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어때? 일정하게 증가해요. 요 그래프 어디서 봤어? 요 그래프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뜯어놓고 볼 때 수평 방향으로는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는 쭉 이런 식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얘도 동시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87페이지에 4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기억,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계속 변한다. 맞아요? 아니죠? 어때요? 공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어? 중력밖에 없잖아.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로 일정하게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틀렸고요. 니은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맞아요? 그쵸?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맞아요? 그쵸?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85페이지로 다시 한 번만 넘어옵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만 하고 시험 볼 거예요. 말했어. 오늘 했던 내용도 들어간다고. 자, 85페이지의 맨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뉴턴의 사고실험. 우리가요 방금까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수평 방향으로 이 물체를 던지게 되면 얘네들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의 힘만을 받아.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예를 들어 2m/s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2m/s에 일정한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방금까지 한 내용이야. 그런데요, 만약 이 지표면이 이렇게 이제는 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휘어 있다면. 자, 이렇게 휘어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지구 중심, 즉 요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아야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어떻게 변해요? 이쪽 방향으로 휘어질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요. 이쪽 방향으로 중력이 휘어질 거예요. 됐어? 얘네들이 휘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할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여기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 어떨까? 결국 지구를 중심으로 얘네들은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지표면이 일정한 상태에서 물체 3개를 놓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물체 2개를 놓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지구 전체를 한번 봐보겠다는 거야. 얘네들은 떨어지는 순간 지표면이 어때요? 꺼졌죠? 떨어지는 순간 지표면이 꺼졌어요. 따라서 지구를 이렇게 둥그렇게 놓고 볼 때 여기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던질 거야. 던져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할 거야. 얘네들을 던져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쵸? 더 속력을 높여서 떨어뜨려 봤어. 그러면 이 친구도 여기까지 가다가 결국 떨어지겠죠. 그쵸? 이것보다 속력을 훨씬 더 높여주게 되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속력을 높여서 엄청나게 센 속력으로 얘네들을 던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효과를 가져요. 즉, 이렇게 즉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야? 중력을 받죠. 결국엔 떨어져야 하는데 얘네들은 탈출을 했다 이거야. 탈출을 해서 여기를 주위를 뱅뱅 도는 운동을 한다. 누가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인공위성 같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속력을 매우 빠르게 던져주게 되면 계속 이 지구를 돌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속력값이요. 사실은 약 얼마의 속력값을 가지냐면요. 이것도 나중에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에요. 지금 계산까지는 안 할 거야. 약 8km/s의 속력으로 이 물체를 지구 바깥으로 던지면 이 친구들은 뱅글뱅글 돌게 된답니다. 이 8km/s가 무슨 값인지 알아요? 우리가 KTX가 400km/h라고 해요. 1시간에 400km 간다는 소리야.
근데 1초에 8km 간다는 소리예요. 얘보다 얘가 약 100배 가량 차이 납니다. 얘네들보다 100배의 속력으로 이렇게 지구 바깥쪽으로 던지게 되면 얘네들은 뱅글뱅글 돌게 돼요. 이 속력값보다 훨씬 더 키워주면 어떨까? 이 속력값보다 훨씬 더 키워주면 당연히 지구 바깥을 벗어나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탈출 속도라고 불러요. 이때의 속력값은 약 11km/s랍니다. 즉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인공위성이 돼요. 11km/s로 던지면 우주선이 되어 지구 바깥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 근데 중요한 건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친구와 이 친구 다 질량값이 같아요. 그치? 그 얘기는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닿는 중력값도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달라졌을 뿐이야. 던졌을 때의 속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얘네들은 질량값이 같고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중력은 모두 같습니다. 다만 뭐만 달라?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값만 다를 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속력값은 누가 더 크다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간 친구가 훨씬 크다고. 알겠죠? 중력은 같지만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속력은 다르다. 이해되시겠죠? 됐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89페이지에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금방 하겠죠? 기억부터 같이 봅시다. A랑 B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서로 같다. 지금 질량이 같은 A, B, C를 각각 던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력의 크기 어때요? 서로 같겠죠? 심지어 C까지도 중력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니은, C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아니죠? 중력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속력이 얘네들보다는 크기 때문에 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죠. 디귿은 맞아요. 그렇죠? 가장 바깥에 있는 C, B, A 순으로 속력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아요. 답은 4번에 해당하겠습니다. 됐어? 자, 지금부터요. 앞에 87페이지에 87페이지 한번 해봐. 이제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안 풀어져 있는 문제들 있죠? 곧 있으면 시험 볼 거니까 일단 요 중력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선생님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도 조금 이따 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2학년 때 되게 지구과 표면 나오거든? 수선의 위치를 보면 별성분의 표면 온도까지도 스펙트럼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도 달라져요. 만약에 저온의 온도 같은데 훨씬 더 많이 지저분한 것이고요.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어도 원자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치? 그래서 표현을 여기까지 갈 수 있대요. 그거 이제 분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광은 지구과학을 나중에 하게 되면 여기에서 나올 거니까 지금 그냥 표현 여기까지만 아시고 딱 맞는구나.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 88페이지에 11번 한번 봐보세요. 88페이지에 11번은 지금 깃털과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우리 지구 중력장은 대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있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깃털과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때 사실은? 누가 더 먼저 떨어져? 실제로는 무슨 어? 모르겠어. 어허? 누가 더 먼저 떨어져? 지구 위에서 떨어뜨리면 누가 더 먼저 떨어졌어요? 그렇죠? 질량을 가진 질량이 훨씬 무거운 이 친구가 훨씬 많이 떨어졌죠? 왜 그런 거야? 얘는 지금 면적이 넓죠? 면적이 넓어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위쪽 방향으로 무슨 힘까지 받는 거야? 공기저항이라는 힘까지 받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가 얘는 상쇄가 됩니다. 아래로 중력과 위로 힘이 있기 때문에 상쇄가 돼요. 따라서 당연히 지우개가 먼저 떨어지죠? 근데 얘를 갖다가 내가 이거 꾸겨봤어.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비슷하게. 그렇죠? 공기저항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즉 진공 중에서는 당연히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 던져도 마찬가지였어요. 질량이 다르다고 해도 같은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 풀어본 문제 중에 혹시 질문 있어? 17. 17번? 네. 자, 얘는 뭐냐면요. 지구에서는 온도가 높아진 기체가 위로 올라가.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대류. 차가운 공기는 그치 아래로 가는 대류에 대한 설명이죠. 대류는 지구 중력장이 있을 때에만 작용을 합니다. 중력이 있을 때에만 작용을 해요. 따라서 우주정거장, 즉 중력이 아예 없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 기체가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에서는 불꽃의 모양이 위로 올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근 모양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우주정거장에서는 중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대류는 뭐가 있어서 그런다고? 중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치? 당연하. 됐죠? 자, 우리 지금부터 시험 볼 거예요. 책 덮어보십시오. 이거 열심히 했어? 덮었어? 프린트물도 아예 안 보이게 덮어주세요. 컸나요? 기준 미달 시 페널티가 있어요. 지시어 봐야죠. 아, 자, 쭉 뒤로 넘겨주세요.